여러분, 나는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마약이 뭔지 아시오? 그건 바로 계획이라는 나약한 속임수요. 머릿속으로 완벽한 설계도를, 선벽한 설계도를, 그리고 책상에 앉아 도파민이라는 달콤한 쾌락에 취하는 것. 내일부터는, 다음 주부터는 준비만 끝나면이라고 속삭이며 스스로를 기만하는 가장 비싸고 허망한 그림자. 나는 평생 그런 망상에 내 시간을 내준 적이 없어. 계획은 100%가 될 수 없고 완벽한 준비란 세상에 없기 때문이요. 이봐 해봤어. 내가 평생 입에 달고 살던 이 세 글자에는 바로 이 계획 중독에 대한 나의 경고가 담겨 있어. 종이 위에 그려진 빌딩 숲과 실제로 피와 땀으로 세워 올린 거대한 쇳덩이 사이에는 당신이 감히 넘보지 못하는 강철 같은 간격이 존재하오. 나는 강원도 통천의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어. 매일 아침 동트는 소리와 함께 일어나 쟁기를 잡았지. 농사는 희망을 파는 사업이지만 현실은 매년 배고픔의 반복이었어. 아버지는 내년에는 풍년이 들겠지라는 막연한 계획만으로 인생을 버티셨지만 나는 달랐어. 나는 더 이상 배고픈 미래를 설계하는데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어. 돈. 바로 그 돈이 이 지긋지긋한 가난의 고리를 끊어낼 유일한 행동의 결과라고 믿었어. 그래서 18살 되던 해, 나는 아버지가 소 팔아 모아둔 70원을 훔쳐 도망쳤어. 말하자면 내 인생 최초의 계획 없는 실행이었던 셈이여. 58리 고갯길. 어둠 속에서 그 길을 뛰어넘을 때 나의 가슴은 뛰었지만 발은 멈추지 않았어. 서울로 향하는 그 첫걸음은 두려움이었을까? 아니, 그건 미래를 향한 강렬한 거부감이었어. 낡은 삶에 대한 거부, 머뭇거림에 대한 거부, 그리고 배고픔에 대한 격렬한 거부. 당신들은 어떤가? 책상 앞에서 시작할 용기라는 명목으로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은가? 당신의 인생을 짓누르는 무게추를 끊어낼 첫 번째 강렬한 행동은 무엇이요? 지금 당장 58리 고갯길을 뛰어넘을 준비가 되었소? 서울은 달랐어. 58리 고갯길을 넘어왔다고 해서 갑자기 세상이 나를 알아봐주는 건 아니었지. 호기심으로 가득 찼던 70원은 눈 깜짝할 새 증발했고 나는 세상의 가장 밑바닥 실행의 고통이라는 냉혹한 현실과 마주했어. 쌀가게 점원으로 일하던 시절이었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쌀가마니를 나르고 먼지를 뒤집었었지.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어. 매 순간 이걸 계속해야 하나? 차라리 집에 돌아가 농사나 지을까 하는 달콤한 유혹이 찾아왔어. 이 유혹이 바로 자네들이 말하는 편도체의 속삭임이겠지. 현재의 고통을 피하라고 부추기는 뇌의 간사한 작용. 하지만 나는 단호했어. 돌아가서 다시 쪼그려 앉아 풍년이 들겠지라는 허망한 계획을 세우며 기다리는 삶의 고통이 이 육체의 고통보다 수백 배 더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요. 가난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사치조차 허락하지 않는다. 나는 쌀가마니를 나르는 그 단순하고 고통스러운 행위를 통해 내가 도망쳐온 삶과의 결별을 선언했소. 머리가 복잡할 때는 그저 몸을 써야 해. 몸이 고달파지면 할까 말까 고민할 틈이 사라져. 오직 해야 한다는 단순 명료한 명령만 남는 것이지. 이것이 바로 행동을 통해 생각의 군더더기를 제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요. 어느덧 주인의 신뢰를 얻어 가게를 인수하게 되었을 때 나는 비로소 작은 성공의 짜릿함을 맛봤어. 보상이라는 게 꼭 돈일 필요는 없어. 내가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견뎌냈다는 자기 확신,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도파민이었지. 하지만 세상은 절대 만만하지 않았어.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 소중했던 쌀가게가 불타버렸어. 모든 것을 잃는다는 절망감. 계획은 무너지고 현실은 잿더미가 되었어. 자, 자네들이라면 이 순간 다시 펜을 들고 어떻게 재기할까 계획부터 세웠을 거요. 하지만 나는 달랐어. 나는 잿더미 앞에서 계획이 아닌 오직 책임이라는 단어만을 떠올렸어. 나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 나를 믿어준 사람들에 대한 책임, 책임감. 그것이 곧 행동의 가장 강력한 구동력이다. 당신들의 계획은 과연 누구에게, 무엇에 대한 책임을 담고 있어? 단순히 나의 성공에 대한 계획이라면 불타는 쌀가게 앞에서 쉽게 무너질 거요. 당신의 행동을 멈추지 않게 하는 강철 같은 책임감은 무엇이요? 나는 그 잿더미를 발로 밟으며
다음 행동을 구상하기 시작했어. 잿더미 앞에서 나는 무릎을 꿇지 않았어. 오히려 그 검은 재가 내 마음에 더 단단한 불을 지폈지. 쌀 가게를 잃고 곧바로 아도 서비스라는 자동차 수리 공장을 시작했어. 이 일이야말로 내 인생에서 실행의 속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준 현장이었어. 자동차 수리? 나는 정비 기술이 전혀 없었어. 하지만 나에게는 절박함이라는 가장 날카로운 도구가 있었지. 기술자들을 모았고 그들이 일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밤새워 책을 들여다보며 배웠어. 계획을 짜는 시간에 나는 이미 공구통을 들고 현장에 있었어. 일단 시작해. 서툰 시작이 완벽한 지연보다 낫다. 자네들처럼 머뭇거리는 사람들의 문제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구동력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데 있어. 자네들은 계획을 실행으로 옮기기 위해 100이라는 힘이 필요하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지만 내일부터 하지 뭐라고 미룰 때 자네의 구동력은 30밖에 안 돼. 그래서 시작을 못하고 계속 미루는 악순환에 빠지는 거요. 그런데 내일 모레가 시험인 학생은 어떤가? 이러다 큰일 나겠다는 위기감이 폭발하며 그 부족했던 70의 힘을 채워 순식간에 100을 넘어버리지. 나의 쌀가게 화재 경험과 빚더미는 나에게 매일매일 위기감이라는 망치를 쥐어주었어. 기술이 부족해도 자금이 없어도 나는 그 위기감 덕분에 매번 120의 힘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었어. 자네들 계획을 세울 때 그 촘촘한 종이 위에 책임과 위기라는 두 글자를 함께 적었는가? 부는 게으름의 안식처가 아니라 책임감의 부산물이다. 당신이 지금 안락한 책상 앞에서 꿈만 꾸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인위적인 위기감을 부여해야 하오. 잃을 것이 없다고? 그렇지 않소. 당신의 시간, 당신의 젊음, 당신 가족의 미래, 그것이 당신이 잃을 가장 값비싼 것들이오.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해 지금 당장 행동으로 그 벽을 부수어야 해. 몰입의 장벽을 넘는 것은 남이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스스로 절박함을 만들어내는 의도적인 노력에서 시작되어 58리 고갯길을 뛰어넘던 나의 발처럼 당신의 몸을 움직여 그 멈칫거리는 순간을 돌파해야 하오. 그 순간 비로소 재미와 몰입이라는 새로운 도파민이 당신을 덮칠 것이오. 자동차 수리 공장에서 나는 매일 밤낮 없이 망치를 두드렸어. 아도 서비스의 성공은 내게 단순한 돈 이상의 것을 가르쳐 주었지. 그것은 나는 해낼 수 있다는 단단한 믿음, 소위 위너 이펙트라는 것이요. 자네들은 자꾸만 크고 어려운 일 앞에서 좌절해.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발목을 잡고 결국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지. 하지만 내가 살아보니 모든 거대한 성공은 아주 작은 승리들의 단순한 누적이더구만. 개나 고양이 같은 동물도 싸움에서 이겨버릇해야 서열이 올라가. 몇 번 이겨본 놈은 자기보다 훨씬 강한 상대를 만나도 물러서지 않고 결국 이겨내는 경우가 많아. 왜 그런 줄 아시오? 몸속에 승리의 쾌감이 밝혀버렸기 때문이오. 나는 의도적으로 쉬운 일부터 성공할 수밖에 없는 도전을 택했어. 설령 그게 고된 노동일지라도 오늘 할 일을 기어이 끝내고 잠자리에 드는 것, 그것 자체가 나의 작은 승리였지. 쌀가마니를 옮기는 것, 불탄 가게를 정리하는 것, 기술자보다 먼저 현장에 나오는 것, 이 작은 승리들이 모여 내 안에 노력해도 소용없다는 학습된 무기력을 완전히 걷어냈어. 실패는 교훈이 될 수 있지만 반복되는 실패는 무기력을 낳는 독이다. 그래서 나는 자네들에게 어려운 일에 무턱대고 달려들지 말라고 권하고 싶소. 자네가 지금 당장 몰입하고 성취할 수 있는 작은 과업을 찾아 그 성취에서 오는 짜릿한 도파민을 맛봐야 해. 그 경험이 쌓여야 비로소 당신은 불가능은 없다는 나의 정신을 이해하게 될 것이요. 한번 이겨본 사람은 두 번도 이기게 되어 있어. 작은 승리가 만들어내는 강철 같은 자신감이 바로 진정한 불을 쌓아 올리는 기초가 되는 것이요. 자네의 오늘 하루는 어떤가? 계획만 가득한 종이를 쌓아두고 있는가? 아니면 이미 작은 승리 하나를 쟁취하고 그 쇠맛을 혀끝으로 느끼고 있는가? 이 승리의 경험만이 당신의 내일을 향한 진정한 구동력이 될 것이요. 이제 당신의 첫 번째 반드시 이기는 싸움은 무엇이요? 자네들이 자꾸만 계획 단계에서 멈추고 실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오? 머릿속에 잡념이 너무 많기 때문이요. 이것저것 생각하고 비교하고 따지고 재다가 결국 가장 중요한 행동의 순간을 놓쳐버려. 나는 평생을 복잡한 머리를 싫어했어.
사업이 커질수록 결정해야 할 일은 태산 같았지만 나의 규율은 언제나 단순함이었지.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든 50만 톤급 유조선을 만들든 원칙은 언제나 하나였어. 생각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의지가 약하다는 증거다. 자네들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온갖 번뇌, 망상에 시달려 실패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이 방법이 최선일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의 무게가 당신의 몸을 짓눌러 지치게 하는 것이요. 마치 수영을 처음 배우는 사람처럼 온몸에 힘을 바짝 주고 물에 떠 있으려 애쓰는 것과 같아. 10분만 지나도 녹초가 되어버리지. 나는 달랐어. 나는 힘을 빼는 법을 알았지. 이완이야말로 지치지 않고 오래 일할 수 있는 비결이요. 머리가 아닌 몸이 기억하는 단순한 리듬에 맞춰야 해. 고민할 시간에 망치질을 한 번 더 하고 쌀가만 일을 한 번 더 날랐어. 반복. 나는 단순한 행동의 반복이 가진 힘을 믿었어. 반복은 잡념을 잠재우고 당신의 뇌를 가장 효율적인 몰입 상태로 끌어올리는 강력한 도구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가장 하기 싫은 일부터 처리하는 나만의 규율, 그것을 단순하게 반복했소. 나중에는 그 하기 싫던 일이 마치 습관처럼 밥 먹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지는 경지에 이르렀지. 자네들은 자꾸만 창의적인 방법이나 획기적인 계획을 찾지만 성공은 그 복잡함 속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오. 성공은 지루할 정도로 단순한 핵심 행동의 끊임없는 반복 속에 존재하오. 지금 당신의 머릿속을 괴롭히는 그 복잡한 생각들. 그거 사실은 게으름의 다른 이름일 뿐이요.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독이지. 그 모든 잡념을 버리고 가장 단순하고 중요한 한 가지 행동에 당신의 모든 힘을 집중해 보시오. 그것이 바로 내가 평생 지켜온 불을 부르는 규율이요. 자네들이 왜 돈을 버는데 집착하고 그 계획을 실행하지 못하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아시오. 돈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돈을 그저 나의 욕망을 채워줄 도구로만 생각하기 때문이요. 나는 젊었을 때부터 돈을 쫓았소. 그건 배고픔을 면하고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서였지. 돈이란 단순히 숫자가 아니오. 내가 만든 가치에 대한 사회적 증명이고 내가 져야 할 책임의 무게요. 자네들의 계획은 오직 나의 성공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그래서 실패했을 때 너무 쉽게 무너지지. 왜? 그 실패가 오직 나만의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이요. 하지만 나의 도전은 달랐어. 현대건설을 일으켜 세울 때, 그리고 울산의 허허벌판에 조선소를 세우려 했을 때 나는 단순히 돈을 벌겠다는 계획을 세운 게 아니었어. 나는 수많은 직원들의 생계와 국가 경제에 대한 책임이라는 거대한 짐을 짊어졌어. 이 책임감이 나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엔진이었지. 돈을 쫓는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되지만 책임을 쫓는 사람은 돈의 주인이 된다. 당신이 계획을 세웠다면 그 계획의 성공이 당신 한 사람의 삶뿐 아니라 가족, 동료 또는 사회에 어떤 긍정적인 책임을 가져다 줄지 깊이 생각해 보시오. 그 책임의 무게가 당신의 나약한 마음을 다잡고 실패의 두려움을 짓누를 거요. 왜 나는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을 멈추지 않았을까? 내가 멈추면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기대, 그리고 미래가 함께 멈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요. 이 절대적인 책임감이 바로 나의 불굴의 의지를 만든 근원이요. 당신이 돈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대신 책임에 대한 계획을 세워보시오. 당신의 행동이 멈출 수 없는 이유를 바깥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어깨 위에 짊어진 무게에서 찾아야 해. 그 무게야말로 당신을 지체하지 않게 하고 끝까지 달리게 할 것이요. 자, 당신의 진짜 책임은 무엇이요? 지금 당신의 계획을 지탱하는 것은 달콤한 욕망인가? 아니면 피할 수 없는 책임의 무게인가? 이 질문에 답해야만 비로소 당신은 행동의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을 것이요. 나는 평생 불가능하다는 말을 가장 싫어했어. 자네들은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 이미 이것은 안 될 거야. 저건 너무 어려워라는 자기 검열을 시작해버려. 바로 그 사고방식의 함정 때문에 실행을 못하는 것이요. 자네들은 사실과 생각을 구분하지 못해 배를 만든 경험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요. 하지만 그러므로 우리는 배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은 나약한 생각일 뿐이요. 나는 언제나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부정적인 생각을 즉시 내쳤어. 이봐, 회복이나 했어? 영국 금융인에게 500원짜리 지폐와 거북선 그림을 보여주며 배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 그들은 나를 미친 사람 취급했어. 배를 만든 경험도 땅도 없는 동양의 사업가라니 그들의 상식으로는 불가능이었지. 하지만 나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어.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은 멈추지 않는 행동력과 개척 정신뿐이라는 것을. 조선소를 짓는 계획은 복잡했지만 나는 그 복잡한 계획을 단순한 질문으로 쪼개버렸어. 강철은 어디서 구하나? 기술자는 어떻게 확보하나? 땅은 어떻게 메우나? 그리고 각 질문에 대해 된다라는 답을 전제로 깔고 행동했지. 안 될 이유를 찾는 대신 되게 만들 방법을 찾느라 시간을 썼어.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 충분히 생각하지 않은 것이요. 그들은 중간에 멈췄을 뿐이지. 두려움은 무지의 다른 이름이다. 무지하면 두려워하게 되고 두려우면 계획만 세우고 실행을 못해. 자네가 지금 세운 계획이 불가능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아직 당신이 충분히 깊이 파고들지 않았다는 증거요. 모든 복잡한 문제는 가장 단순한 첫 번째 행동으로 귀결되게 되어 있어. 그 첫 행동을 실행하고 나면 두 번째 행동, 세 번째 행동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지. 당신의 계획을 가로막는 불가능이라는 벽이 무엇인지 정확히 응시해 보시오. 그 벽은 물리적인 벽이 아니라 당신 머릿속에 나약한 생각이 만들어낸 신기루일 가능성이 훨씬 높소. 자네들은 계획을 세울 때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경제가 좋아지면, 준비가 끝나면, 더 좋은 기회가 오면이라고 말이야. 하지만 내가 장사하고 사업하면서 깨달은 건 완벽한 타이밍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요. 타이밍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이요. 남들이 머뭇거리고 관망할 때 이미 행동하고 있는 사람이 타이밍을 선점하는 것이지. 나는 건설 사업을 할 때도 조선소를 지을 때도 모두가 지금은 아니다라고 손살에 칠 때 움직였어. 다른 사람들이 100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할 때 나는 단 하나의 가능성에 전 재산을 걸었어. 왜 남들이 안 된다고 할 때 해야 하는 줄 아시오? 그때가 바로 경쟁자가 없는 황무지, 즉 100배의 기회가 숨어있는 순간이기 때문이요. 남들이 계획만 짜고 있을 때 나는 이미 현장에서 땀 흘리며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고 있었지. 자네들의 계획은 너무 느려. 느린 계획은 결국 실행력의 부재로 이어져 거북이처럼 천천히 가다 보면 결국 시장의 변화라는 파도에 휩쓸려 침몰하게 되어 있어. 나는 언제나 질풍노도의 속도로 밀어붙였어. 현대건설이, 태국 파탄이, 나라티와 고속도로 공사를 따냈을 때 모두가 불가능한 공기라고 했어. 하지만 나는 계획만 수정하는 대신 현장에 가서 인력을 2배, 장비를 3배 투입했어. 계획을 현실에 맞추는 게 아니라 현실을 계획에 맞게 강제로 끌어올린 것이요. 자네들의 계획이 지금 지지부진하다면 그건 속도 자체가 문제일 수 있어. 계획은 단순하게, 실행은 번개처럼 빠르게 해야 해. 그래야 당신의 망설일 틈을 주지 않고 행동의 관성이 당신을 이끌고 나가게 될 것이요. 자, 지금 당신의 책상 계획에 속도라는 엔진을 달아보시오. 머뭇거리는 당신에게 필요한 건 더 나은 계획이 아니라 지금 당장 뛰어들 수 있는 용기 있는 타이밍 포착이요. 그 순간 비로소 부는 당신을 향해 고개를 돌릴 것이요. 자네들이 왜 그렇게 쉽게 지치고 포기하는지 아시오? 끊임없이 머리를 굴리며 긴장하고 정작 중요한 일에서 단절하지 못하기 때문이요. 나는 평생을 격렬하게 일했지만 쉽게 지치지 않았어. 나에게는 이완과 단절이라는 나만의 기술이 있었지. 자네들은 열심히 하는 것이 온몸에 힘을 바짝 주는 것이라고 착각해. 수영 초보자가 온몸에 힘을 주고 허우적대다가 10분 만에 지치는 것처럼 자네들은 생각과 걱정이라는 쓸데없는 근육에 힘을 잔뜩 주고 있는 것이요. 필요한 부분에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힘을 빼야 해. 나는 중요한 결정이나 업무에 몰입할 때 마치 숙련된 장인처럼 불필요한 움직임을 최소화했어. 머릿속의 번뇌와 잡념을 최대한 이완시키고 오직 해결해야 할 문제 하나에만 정신을 집중했지. 힘을 빼야 오래가고 오래가야 승리할 수 있어. 더 중요한 것은 단절이요. 자네들은 잠자리에 들어서도 쉬는 시간에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일과 걱정에서 완전히 단절하지 못해. 이게 바로 자네들의 에너지를 끊임없이 갉아먹는 원흉이요. 나는 일이 끝나면 과감하게 머리를 비웠어. 아무리 큰 문제에 봉착했더라도 일단 현장을 떠나면 그것에 대한 생각을 멈췄지. 걱정은 아무리 오래 한다고 해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아. 오히려 당신의 행동력만 갉아먹을 뿐이지. 걱정할 시간에 차라리 10분 더 깊이 자라. 완벽한 휴식은 곧 새로운 구동력을 확보하는 행위요.
밤새도록 고민하고 계획하는 자네들보다 단순하게 일하고 깊이 잠든 내가 다음날 아침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문제에 접근할 수 있었어. 자네가 지금 지쳐 있다면 그것은 계획이 많아서가 아니라 제대로 쉬지 못하고 긴장하고 있다는 증거요. 오늘 밤에는 모든 계획과 걱정을 내려놓고 당신의 머리와 몸을 완전히 이완시켜 보시오. 진정한 실행력은 팽팽한 긴장이 아니라 이완된 집중에서 나오는 법이요. 자네들이 실행을 미루는 또 하나의 핑계는 타고난 재능을 기다리는 것이요. 자네들은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업가 기질이 있었겠지. 저 사람은 운명적으로 부자가 될 팔자였을 거야. 라고 지레짐작해버리지. 나는 평생을 타고남이라는 망상과 싸워왔소. 내가 트럭을 몰고 쌀가마니를 나르고 갯벌을 메우던 순간에 나에게 무슨 특별한 재능이나 대단한 운명이 있었겠소? 나는 그저 평범한 농부의 아들이었을 뿐이요.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피땀 흘려 만들어가는 것이다. 나는 건설을, 조선을, 자동차를 처음부터 좋아하지 않았소. 아니, 오히려 낯설고 두려웠지. 하지만 나는 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이겨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그 일에 나를 통째로 던져 넣었어. 몰입하고 또 몰입했지. 어느 순간 깨달았어. 내가 온 힘을 다해 그 일에 매달리고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것을 기어이 해냈을 때 그 성취감과 자부심이 마치 사랑처럼 내게 돌아왔다는 것을 내가 좋아해서 시작한 일이 아니라 시작해서 성공하니 좋아하게 된 것이요. 늙은 어부의 충고와 같소. 배를 처음 타는 사람은 뱃멀미에 시달리고 파도가 두렵지만 매일같이 바다에 나가 그물질을 하고 생선을 잡아 올리는 행위를 반복하면 어느새 바다가 자신의 운명이 되어버리는 법이요. 자네들은 자꾸만 운명적인 천직을 찾는다며 시간을 낭비하지. 그런 것은 없어. 지금 자네 앞에 놓인 가장 중요한 일, 가장 하기 싫은 일에 당신의 모든 것을 걸고 몰입해 보시오. 최소한 6개월 미친 듯이 파고들어 보시오. 만약 그 기간 동안 당신이 작은 성공과 성취의 쾌감을 맛봤다면 당신은 그 일을 운명처럼 좋아하게 될 거이요. 부는 타고난 팔자가 아니라 만들어진 열정의 결과물일 뿐이요. 당신이 지금 계획만 세우고 있다면 당신의 영혼은 아직 게으름의 늪에 빠져 있는 것이요. 그 늪에서 빠져나와 당신의 손으로 당신의 열정을 빚어낼 준비가 되었소. 자네들의 계획이 실행 단계에서 무너지는 가장 치명적인 이유가 뭔지 아시오? 실패했을 때 스스로에게 자기 비난이라는 족쇄를 채우기 때문이요. 나는 평생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어. 쌀가게가 불탔고 건설 현장에서 예기치 않은 사고를 겪었고 사업 파트너에게 배신도 당했지. 하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나 자신을 향해 나는 안 되는 놈이다 라고 손가락질 한 적이 없어. 실패는 결과일 뿐 당신의 능력이 아니다. 자네들은 낮은 몰입도 때문에 능률이 떨어지고 실수를 저지르면 곧바로 역시 나는 무능력하다고 결론을 내려버려. 하지만 명심하시오. 똑같은 사람이라도 몰입도가 바닥일 때는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가 되지만 몰입도가 최고조일 때는 천재처럼 일해내는 법이요. 당신이 지금 계획을 실행하려 애쓰다가 벽에 부딪히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몰입의 장벽을 넘기 위해 고통스럽게 노력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요. 그럴 때는 자신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격려하고 응원해야 해. 이봐, 힘들겠지만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밀어붙여. 자네들이 스스로를 비난할 때 당신의 뇌는 방어 기제를 작동시켜 더 이상의 노력을 거부해버려 노력하면 할수록 정신적인 고통만 커진다고 착각하는 것이지. 결국 자기 비난은 당신을 게으름의 안전지대로 도피하게 만드는 가장 교활한 무기요. 나는 실패했을 때 문제점을 찾았지 내 잘못을 찾지 않았어. 실패는 나라는 사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했던 방법론의 한계를 보여주는 객관적인 지표일 뿐이요. 계획이 실행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면 그건 실패를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실패했을 때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이요. 그 족쇄를 풀어야 해. 실패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멈춤이야말로 부끄러운 것이지. 지금 당신의 계획이 좌초되고 있다면 자신을 향한 채찍을 내려놓으시오. 그리고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강철 같은 용기를 스스로에게 선물하시오. 그것이 바로 부를 향한 다음 단계요.
자네들에게 묻겠소. 당신의 계획에 가족의 그림자가 얼마나 드리워져 있어. 나는 평생 사업을 하면서 가족의 짐이라는 것을 단 한 번도 무겁다고 느낀 적이 없어. 오히려 그 짐이야말로 나를 멈추지 않게 한 가장 강력한 구동력이었지. 내가 젊은 시절 58리 고갯길을 넘을 때도, 불타버린 쌀가게 앞에서 절망했을 때도 나의 마음을 다잡은 것은 고향에 계신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어린 동생들에 대한 책임감이었어. 배고픔을 대물림하지 않겠다는 단순하고 원초적인 약속. 그 약속이 나를 벼랑 끝에서 다시 일어서게 했어. 책임감은 비즈니스의 가장 강력한 투하 자본이다. 자네들의 계획은 너무나 개인적인 욕망에만 머물러 있어.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 내가 성공해서 좋은 차를 타고 싶다 같은 생각들은 작은 실패 한 번에도 쉽게 허물어지는 모래성과 같소. 하지만 나의 계획은 달랐어. 그것은 나만의 성공이 아니라 공동의 생존을 위한 싸움이었지. 가족을 생각하시오. 당신의 배우자, 자녀들, 부모님, 그들이 당신의 행동을 통해 얻게 될 안정과 미래가 무엇인지 생생하게 그려보시오. 그들의 눈빛, 그들의 기대, 그것이 바로 당신의 나약한 의지를 강철처럼 벼려낼 뜨거운 불이 될 것이오. 자네들은 자꾸만 돈을 벌어야 할 이유를 밖에서 찾으려 하지만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이유는 가장 가까운 곳에 당신의 가슴 속에 있는 것이요. 그들이 당신의 실행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유일한 긍정적 위기감이 될 것이요. 당신의 계획에 가족의 안위와 행복이라는 지분을 포함시키시오. 그러면 당신의 실행은 더 이상 나를 위한 고통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당연한 행동이 될 것이요. 그 의무가 당신을 몰입하게 하고 결국 불안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요. 지금 당신의 눈앞에 있는 계획을 보시오. 그 계획이 당신의 가족에게 어떤 책임 있는 미래를 약속하고 있어? 그 약속이 당신의 행동을 멈추지 못하게 할 가장 강력한 은유가 될 것이요. 자네들의 계획은 왜 그렇게 자주 수정되고 결국은 휴지 조각이 되는 줄 아시오? 현장을 모르기 때문이요. 자네들은 책상 앞에서만 머리를 굴리고 실제 흙냄새, 쇠냄새가 나는 곳에는 발을 들이려 하지 않아. 계획은 종이 위에서는 완벽해 보이지만 현실은 그 계획을 비웃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해. 나는 계획을 세우는데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 곧바로 현장으로 달려갔어. 문제가 생기면 그 자리에서 해결책을 찾았지. 현장에 답이 있다. 앉아서 머리만 굴리는 것은 게으름의 변명이다. 자네들은 무슨 일이든 계획이 먼저, 실행은 나중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달랐어. 나는 실행이 먼저, 계획은 그 뒤를 따른다고 믿었어. 일단 삽을 뜨고 흙을 파고 장비를 움직여야만 진짜 문제가 뭔지 알 수 있어. 그때 가서 계획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효율적인 것이요. 예를 들어 아산만 방조제 물막이 공사 때였어. 수많은 계획과 계산에도 불구하고 거센 조류 때문에 마지막 물막이 작업을 할 수 없었지. 그때 자네들 같았으면 다시 사무실로 돌아가 수백 장의 계획서를 다시 썼을 거요. 하지만 나는 현장에 있었어. 폐 유조선을 끌어다 물이 흐르는 길목에 가라앉혀 물살을 막는다는 단순하면서도 파격적인 해법을 현장에서 찾아냈지. 이 아이디어는 책상 위의 복잡한 계획으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것이었어. 관찰과 즉각적인 행동의 결과였지. 자네들의 낡은 계획을 과감히 버리시오. 그리고 지금 당장 당신의 현장으로 가시오. 흙을 만지고 장비를 움직이고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문제를 몸으로 느껴야 해. 단순함은 현장에서 나오고 복잡함은 책상에서 나온다. 불을 부르는 행동은 결코 복잡하지 않아. 바로 눈앞의 문제를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의지와 그것을 즉각적으로 실행하는 속도에서 나오는 법이요. 당신의 계획이 멈춰 있다면 당신은 아직 현장에 있지 않은 것이요. 자네들이 실행을 못하고 게으름의 늪에 빠지는 마지막 이유는 진정한 몰입의 쾌감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요. 자네들은 힘든 일을 피하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은 고된 노력 끝에 오는 몰입 속에 있어. 나는 일할 때 시간 가는 줄 몰라서 온전히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는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잡념과 걱정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비난이 사라져. 이 상태가 바로 내가 평생 추구했던 가장 순수한 정신 상태요. 몰입의 불꽃은 게으름이라는 연료를 태워버린다. 자네들은 몰입을 하려고 애쓰기만 할 뿐
몰입에 도달하기 위한 의도적인 고통을 회피해 몰입은 편안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극도의 노력과 집중을 통해 스스로 고통의 장벽을 넘을 때 비로소 찾아오는 것이요. 이 장벽을 넘는 순간 당신은 새로운 차원의 효율성과 행복감을 느끼게 돼. 내가 배를 만들고 댐을 쌓고 해외 건설 현장을 누빌 때 나는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몰입을 유지하는 사람이었어. 몰입은 당신의 능력을 10배, 100배로 끌어올리는 마법과 같아. 같은 시간, 같은 노력을 들여도 몰입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요. 도전은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을 넘어섰을 때 오는 몰입의 쾌감은 어떤 부로도 살 수 없다. 당신의 계획을 실행하는 일이 지겹고 힘들게 느껴진다면 당신은 아직 그 일의 표면만 맴돌고 있는 것이요. 얕은 물가에서 첨벙거릴 때만 고통스러운 법이요. 용기를 내어 깊은 물속으로 뛰어들어 보시오. 그 깊은 곳에서 비로소 몰입이라는 고요하고 강렬한 힘을 발견하게 될 것이요. 자네의 오늘 계획은 무엇이요? 그 계획을 지겹고 고통스러운 과업이 아니라 당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 몰입할 대상으로 삼아 보시오. 당신의 게으름은 몰입의 불꽃 앞에서 한 줌 재가 되어 사라질 것이요. 자네, 이제 마지막 질문이요. 당신의 인생 방정식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획 플러스 시간 성공이라는 낡은 방정식을 붙잡고 있지만 내가 살아보니 그 방정식은 틀렸어. 성공은 단순히 머리로 계산해서 나오는 결과물이 아니었지. 나의 삶의 방정식은 이것이었어. 책임 바스 행동 바스 속도, 무와 성취. 이 방정식에서 책임은 당신을 움직이게 하는 절대적인 구동력이요. 가족, 동료, 사회에 대한 책임의 무게가 클수록 행동은 강렬해지지. 행동은 망설임 없이 현장으로 뛰어드는 실행력이요. 그리고 속도는 남들이 계획만 짜는 시간에 이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결단력이요. 자네들은 이 방정식에서 행동과 속도를 0으로 만들고 책임마저 외면해버려. 그러니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결과는 항상 0일 수밖에 없지 않소. 불을 부르는 것은 지적인 우월함이 아니라 멈추지 않는 행동의 순환이요. 나는 평생을 이 방정식에 충실했어. 문제가 생기면 책임감을 느끼고 즉시 행동했고 남들보다 빠르게 처리했지. 그리고 그 결과로 얻은 부와 성취는 다시 나에게 더 큰 책임을 짊어지게 했어. 이 책임의 순환이 나를 늙어서도 멈추지 않게 한 원동력이었지. 당신이 지금 계획만 세우고 있다면 당신의 삶은 멈춰 있는 것이요. 멈춰 있는 삶에는 희망도, 변화도, 부도 깃들지 않아. 자네들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당신의 나약한 계획들을 모두 버리시오. 이제 펜 대신 망치를 들고 책임감이라는 연료를 가득 채워 속도를 내어 당신의 현장으로 뛰어들 때요. 도전은 쉼 없이 계속돼야 한다. 왜냐하면 당신이 멈추는 순간 당신이 져야 할 책임도 당신이 쟁취해야 할 성취도 모두 멈추기 때문이요. 청취자에게 당신의 오늘은 어떤 책임으로 시작되고 있어? 당신의 낡은 계획을 불태우고 지금 당장 당신의 인생 방정식을 다시 쓸 행동에 돌입할 준비가 되었어. 생각만 하는 자는 머무를 뿐이지만 행동하는 자는 세상을 바꾼다. 부디 멈추지 마시오.